자, 지금부터 HLB 그룹 좀 살펴볼게요. 아까 멤버님이 좀 알려주셨는데, 항서제약이 상한가를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항서제약이 37.99% 상한가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항서제약이 HLB하고 잘 연결되어 있죠. 리보세라닙하고 항서제약하고 캄넬리주막, 그리고 HLB 리보세라닙 이렇게 병행요법으로다가 지금 리보세라닙에 대한 FDA 신청이라든가 이를 많이 하고 있고, NDA가 잘 됐다고 그러죠. 그러면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신라젠이 지금 이제 오늘 조금 흔들리긴 하는데 어쨌거나 많이 살아나고 있는데, 코오롱 티슈진 얘기도 있어요. 코오롱 티슈진도 좀 잘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볼 건데, 자, 많이 떨어지고 있죠. HLB가 많이 급락을 하고 있고, 급락하기보다는 2.3% 떨어지고 있죠. 잠깐 대차거래 좀 볼게요. 공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뭐 큰 변화 없죠. 이때 신규 순환이 많이 늘었네요. 10월 13일날 공매도 하겠다는 얘기죠. 뭐 하든 말든 알았으니까 다리만 깨지마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월봉에서 20개화선 가격 38,200원 아직 회선 안 하고 있죠. 20개화선 찍고 나갈 확률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HLB가 주중엔 꼬리를 달아도 주말에 꼭 올려놓죠. 그렇지만 지금 수급주선은 깨고 있는 거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을 때 20개선 깨면 위험하고, 내가 이 주식을 사겠다. 그냥 20개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단기로. 추가로 사실 분들도 20개선 사시면 되고, 깨면 기다렸다가 밑에 사시면 돼요. 리보세라닙의 행보가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밀려서 싸게 떨어지면 우리는 이 HLB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리보세라닙 변화가 생기면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리보세라닙은 굉장히 행보가 좋아요. 지금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본인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HLB가 리보세라닙에 대한 그 어떤 그 많은 다국적 국가들, 그러니까 어디죠 거기? 어디 까먹었네. 머크사 같은데 이런 데 실패하잖아 지금. 이런 거를 삼상 탑라인 지표부터 해서 나머지 지표까지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리보세라님의 효능과 효과가 좋은 거예요. 물론 FDA 승인이 날지 안 날지 몰라요. 미리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상황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올라가죠. 자, 어쨌건 20개선을 훼손하지 않는 한 추세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HLB 생명과학도 20개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 달 거래일이 좀 남았는데 20개선 위에서 끝내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 달에 투자 좋은 거 깼다 각오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뉴스, 좋은 호재가 있어도 깨게 되면 밀리게 되기 때문에, 밀렸을 때 밑에서 더 사면 그만입니다. 저쪽 장기적인 제품 변화가 없는 거고, HLB 제약도 오면 제가 10개선까지 밀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냥 잘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HLB 생명 대차거래 좀 볼까요? 뭐 신규 수량 상황이랑 많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은 상황이고, 자, 엘테가 떼었죠. 자, 엘테 월봉 H를 보면 낮아요. 제가 여기가 매물대라고 했죠. 여기 찍고 올라가고 있고, 자, 지금부터 다시 20개선이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행보도 좋아요. 그냥 엘테는 떨어지면 떨어지는데 더 사면 되지 않을까 싶고, 주봉에서도 지금 5선, 2선이 올려놨죠. 다시 돌아 나가는 거예요. 아까 순간 떴는데 당연히 21선 근처가 이 매물대가 돼요. 이전 바닥이면 또 살만하죠. 이 정도가 어느 정도 단기 저점이라는 걸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가격대가 얼마였냐면 11,000원대나 만원 후반대가 오면 잘 모아 나가시면 앞으로 엘테는 손실보다는 수익을 줄 확률이 굉장히 크고, 사실 흐름이 엘테가 제일 좋아요. 자, HLB 글로벌도 겁내지 말고 월봉 H가 낮아요. 단 5개월 선을 뚫어주기 전까지, 이번 달에 좀 뚫어줬으면 좋겠는데, 월봉 종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월봉 종가상 25개월 선에만 뚫어준 상황은 좋은데 아직은 밑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좀 깨져 있는 거고, 자, 주봉에선 다중바닥에 있죠. 그냥 밑에 사시면 돼요. 주식이 싸다는 얘기인 거죠. 나중에 또 이런 데 올라갈 때 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주식 살 때 잘 모아나가시면 좋습니다. 로터스는 패스하고, 자, 올리패스는 이 친구는 뛰긴 뛸 것 같아, 이 친구는. 근데 외바닥이라 좀 찝찝하긴 한데, 일단 앞에 대량거래 들어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예, 청룡님 어서오세요. 자,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에요. 놓친 거고. 자, 유틸렉스도 뛸 확률이 더 커요. 이 거래량을 무시하지 마요. 월봉 바닥에서 터진 대량거래 절대 무시하지 말고, 뛰었긴 뛰었는데 2배나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 들어왔죠, 지금. 자, 오늘 매수죠. 21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손절하시면 돼요. 자, 바이오로직스가 5일선을 돌파해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엄연히 앞에 대량거래 3방이 잘 들어와 있어요. 이게 월봉에서 위치가 낮은 데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외바닥이라 좀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오늘 사는 거죠. 5일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손절. 버틸 때 3,000원까지 버티는 거예요. 자, 파마보다는 로직스가 난데, 파마도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에요. 사실 두 개 다 외바닥이라 위험성은 있어요. 그래서 5일선 깨자마자 손절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바이오나 화일약품은 대마 관련 이슈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11월 달에 중간선거 관련해서
약간 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고 계시고, 월봉에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그 위치가 낮죠. 화일 약품도 위치가 굉장히 낮고, 우리 약품도 낮아요. 즉, 주가가 싸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바이오 주봉의 추세 못 들어갈 때 추세는 깨져 있지만, 항상 이 정도 가격대가 오면, 예전에도 여기서 급등을 했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상한가 날라갔으니까, 우리바이오도 이 정도의 가격대, 3천 초반대, 이 정도 메리트가 있고, 오늘 사실 분들은 그냥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되고, 화일 약품은 사실 그때 그 화재가 일어나면서 이때가 좋은 찬스라고 그랬죠.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자, 괜찮아요. 그냥 21선까지 밀리면 매수. 원래 오늘 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NC트론은 HLB하고 친해요. HLB 친해서 이 근처에 잘 모아나가시면 될 것 같고, 지금 21선 근처 지금 매수해요. 깨면 손절하시고, 만약에 들고 가실 거면 조금 잘 모아나가면 HLB가 좋아질 때 같이 좋아질 확률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드팩도 일단 건들지 마요. 사실 지금 살만다 한데 이게 외바닥이라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굳이 지금 사려면 5일선 뚫어주고 있으니까 지금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왜 사야 되냐면 앞에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뛸 확률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진원생명과학을 봅니다. 20선까지 왔죠. 이 친구 월봉 예치가 낮아요. 굉장히 낮고, 일단 수급기여서는 60기여서만 안 깨면 돼요. 20에서 안 깨면 좋겠네요. 여기서 매수죠. 오늘 매수죠. 자, 서린바이오가 삼성바이오 로직스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를 많이 해서 7조 정도 할 건데, 지금 사는 거죠, 지금. 오늘 사는 거예요.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에요. 그 이슈로 뛸지 안 뛸지 모르고 모더나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최소한 월봉에서 이치가 낮죠. 주식이 싼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도 지금 싼 거 많아요. 싸다고 그래서 아무거나 사지 말고, 주봉에서 이렇게 추세를 돌려놓거나, 일봉에서 이렇게 5일선을 지켜주고 있는, 내가 주식을 지켜줄 수 있는 자리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자리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오미텍이 계속해서 잘 움직이고 있는데 외바닥이라 좀 그렇긴 하거든요. 주봉을 잘 보셔야 돼요. 5주선 자리 3,793원인데 여기만 안 깨면 돼요. 3,800원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보고 있으면 됩니다. 자, 나이백을 보고 있어야죠. 사실 나이백은 월봉에서 보면 추세가 우하향이었었는데 돌아서고 있어요. 돌아서고 있고, 주봉에서 중기수 틀어놨어요. 20주선까지도 못 갔어요. 아직. 저기 22,300원 가야 되는데, 일봉에서 보게 되면 오늘이 매수 타이밍이죠. 앞전에 뛰게 되면 5일선 근처에서 매수. 그러니까 오늘이 매수 타이밍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인데, 지금 사실 분은 사셔도 되고, 5일선까지 잘 모아나가시면 돼요. 이날 25% 떼었어요. 이런 친구가 또 떼요. 앞에 대량거래 터져 있고, 지금 5일선 근처까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죠. 깨면 손절이고, 그죠? 자, 신라제는 이제 신의 영역이에요. 뭐 상한가를 다시 가든 말든 이 친구는 뺄 거예요. 이전 고점이 얼마였냐? 여기가 15,400원이거든요. 15,500원. 여기를 깨면 익절이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익절하고 나왔는데, 사실 뭐 더 갈지 안 갈지 그런 건 몰라요. 주봉에서 일단 저번 주에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면 저번 주에 저점만 훼손하지 않으면 되지만, 그렇다고 이 친구를 무리해서 쫓아가 사지 마요. 특히 오늘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일단 사지 마요. 날라가면 우리 거 아닌 거예요. 오늘 지금 다시 살 거면 애초에 안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소마전을 봅니다. 제가 소마전을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20개월선인 단기 목표가를 찍었다고 그랬죠. 그럼 당연히 조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조정이 들어올 때 어디까지 기다리냐? 충분히 기다려줘요. 60주선까지. 가격이 7,438원이기 때문에 7,500원대까지 떨어질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5일선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5일선까지 기다렸다가 5일선 깨면 사지 말고 5일선 깨자마자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5일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에클론이 상한가를 갖다 밀리고 있는데 아주 좋아요. 제가 이거 쫓아 사지 말라고 그랬죠. 자기가 알아서 5일선 올 거예요. 그 5일선 근처 사시면 돼요. 한번 뛴 친구는 다시 그런 이슈를 갖고 또 뛰기 때문에 단지 조정 들어오는 거죠.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기다리면 좋은 자리를 오는데, 굳이 막 오늘 같은 날 뛸 때 쫓아가 사야지. 야, 막 그 카카오 막 수혜주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게 아니고, 그렇게 무리해서 사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면 종목이라는 게 내가 살 자리를 다 잘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전체적으로 지금부터 잘 사놓으시면 돼요. 하반기에 좋은 이슈들이 있고 3, 4분 이슈도 있고, 단 제가 항상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지금 사면 내가 수익을 내년 중반쯤에나 거두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뭘 사갖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요. 셀트리온은 지금 사가지고 내가 뭐 바로 수익 내겠다? 말도 안 돼요.
한참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HLB 그룹주들은 결국 행보가 전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 자, 로봇주의가 있어요. 반짝 테마 아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로봇주는 상황이 좋고 흐름이 좋은데 그렇다고 모든 로봇주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모든 로봇주가 다 좋은 건 아니고 아직 로봇주 중에 우리가 볼만한 애들이 좀 있어요. 미래컴퍼니 같은 친구가 월봉에서 이치가 굉장히 낮죠. 사실 물려도 괜찮을 정도 낮고 지금부터 잘 모아나가면 로봇 관련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이슈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어요. 특히 이 가격대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미래컴퍼니 여기부터 다시 한번 잘 급등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미래컴퍼니는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유일로보틱스는 자리는 좀 높이 떴다 왔어요. 이 친구 월봉에서 지금 최고점 찍고 왔거든요. 예전에 상장하자마자 찍고 왔는데 단지 이런 친구들의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5개월선만 안 깨면 돼요. 이해하셨죠? 장기적인 지표인 추세를 유지해주는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여길 찍고 뛰었죠. 가격으로 뭐 24,400원이고 24,400원만 오면 매수해볼만 한 거예요. 대신에 깨자마자 칼손절 하셔야 돼요. 많이 올라온 친구이기 때문에 저걸 깼는데 손절을 못했다? 앞으로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자리에 깨게 되면 무조건 손절해야 되고 자 로보스타를 봅니다. 사실 월봉 H나 모든 걸 봤을 때 로보스타, 로보티즈가 좀 무난한데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 이제 이전 바닥까지 왔어요. 그래서 자 주봉에서 추세 깨져 있죠. 일봉에서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오늘 같은 날 5일선 돌파해주면 여기서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되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이 친구가 이제 LG에서 인수하는 기업 중에 좀 난데 아까 알려드렸듯이 그 유일 로보티스처럼 5개월선만 안 깨면 돼요. 여기만 안 깨면 이전 고점까지는 한번 갈 수 있으니까 로보티즈 행보도 잘 보고 계셔야 돼요. 특히 LG에서 인수를 했는데 LG전자가 로봇의 진심이죠. 지금 로봇의 진심인 기업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LG고 그 중에 하나가 현대예요. 정말로 로봇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밀어붙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에게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어요. 자, 모비스는 굉장히 비변동폭이 세요. 그런데 모비스를 잘 보면 예전에도 급등하고 뛴 가격이 이 가격대예요. 얼마냐면 보통 한 1640원대가 되거든요. 다시 왔죠. 1600원대가 온 매수할만 한 거예요. 여기가 월봉의 다중바닥권이죠. 외바닥이 아니어서 1600원대가 온 매수할만 한 거예요. 그럼 땅 뛸 수도 있으니까 벌써 뛰었어요. 이날 11%, 저번 전거래 11%, 또 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잘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큐렉소도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의료용기 로봇 관련주 중에서 이 친구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월봉의 H가 낮고 주봉에서 추세를 못 해놔서 나는 어디서 할 거냐를 결정져야 돼요. 자, 아직 5일선 못 들어졌죠. 요 근처가 어디냐 매물대거든요. 여기가 이 변곡점, 이게 둥그렇게 돌아가는 여기를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이때부터 가격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를 잘 보고 계셔야 되는데 엄연히 잘 지켜주고 있죠. 요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자, 두산은 대형주인데 이 친구는 좀 불안하긴 해요. 월봉 H가 낮긴 한데 일단 두산이 두산 에너빌리티 블록딜을 하면서 이제 급등했는데 딱 5개월선만 안 깨면 돼요. 대형주 치고는 흐름이 좋으니까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영우디 SP가 많이 떨어지긴 해도 월봉 H가 원체 낮아요. 그래서 영우디 SP는 약간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오면 흐름과 추세를 살려놓으면 좋을 수 있다. 자, 레브리봇은 잘 떼요. 잘 떼는데 추세는 깨져 있으니까 5일선 깨자마자 손절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살만한 거죠.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자, 이렇듯 우리가 모든 이 종목을 다 살 수는 없지만 앞으로 로봇 관련주 중에서 살만한 종목들이 있고 좋은 자리나 좋은 위치가 왔을 때는 특히 아침에 8시 15분쯤에 제가 좋은 자리가 왔을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플페이가 잘 움직이고 있죠. 이제 11월 달에 상장 이슈가 좀 있는데 애플페이를 좀 보면 대장주가 당연히 한국정보통신이기 때문에 또 상한가는 거예요. 이 친구 상한가 같네요. 대장주가 강해요. 그죠? 자, 저번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21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죠. 그냥 날아갔습니다. 단 월봉에서 높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은 해야 돼요. 그런데 주식은 대장주가 강해요. 자, 일단 대장주가 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다 따라 올라갈 확률이 큰데 이루은이 부대장주죠. 같이 올라가고 있죠. 이루은이 아까 20선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았던 거고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배영국님 아직 들고 계세요, 이 친구? 자, 가볍게 목표가 찍었다 뚫어졌기 때문에 홀딩이죠. 여기를 갈 거예요. 여기 3,030원 가랑률이 크고 ATEC-TN은 제가 괜찮다고 그랬죠. 저는 사실은 이 세 친구 중에 ATEC-TN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왜 그러냐면 ATEC-TN의 월봉 H가 원체 낮은 데다가 이 친구는 저기 관련주예요. 또 이재명 관련주랑 나중에 테마를 탈 수도 있고 일단 60개선이 목표가이기 때문에 저까지 갈 거예요. 15,000원까지는 가요. 우리가 지금 사도 먹을 게 더 있는데 지금 사시려면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즉 241선까지는 가락률이 굉장히 커요. 자, 15,400원. 그러면 15,000원대면 상한가는 안 돼도 한 10% 정도 더 먹을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매도 매매하지 않아야 되겠죠. 급등하고 막 그러니까 이럴 땐 조심해서 보고, 내가 단기나 단타 이런 거 잘 하시는 분들은 보셔도 됩니다. 자, 다 뛰죠. 지금 한국전자금융도 월봉에서 위치가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잘 보고 계셔야 되고, 잠시만요. 전화가 잠깐 와서 잠시만요. 이게 제가 이제 시간을 거의 이제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 종일 실방을 하다 보니까 좀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요거 양해 좀 바랄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한국전자금융도 월봉 위치가 원체 낮아요. 바닥권에 있죠. 자, 이 친구도 예전에 저기 이슈를 한번 띄었어요. 애플페이. 그냥 또 뛴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잘 보고 계세요. 그냥 5일선만큼 되고, 중장기적으로 길게 봐도 흐름과 패턴이 지금은 크게 막 이슈가 없는 것 같아도 순간 잘 뛸 수 있어요. 이런 애들이. 그래서 잘 보고 계시고, CBDC 관련 주기돼요. 한국전자행진도 예전에 애플페이 관련주로 떴기 때문에 또 뛰는 거죠. 그죠? 잘 보고 계시고, 월봉에서 보면 위치가 낮아요. 그래서 오늘 좀 부담되면 내일 같은 날 5일선 그쪽 밀렸을 때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되고, 한국정보인증도 예전에 떴기 때문에 지금 매수죠. 한국정보인증은 5일선 매수 깨면 손절. 지금 사시는 거예요. 대신에 5일선 깨자마자 손절하시면 되고, 일단 월봉에서 5개월선이 목표가예요. 5,194원까지는 가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KG니스, KG모빌리언스는 이 친구들도 재무가 좋아요. 재무가 좋은데 단지 월봉에서 엄청난 바닥권에 있죠. 사실 여기서 사가지고 손실은 볼 수는 있는데 좀만 믿고 참고 기다리면 다 올라가요. 얘네들. 본인만 답답한 거예요. 본인만 이게 낮으니까 안 움직이고 막 지금 급등하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지. 시간을 버틸 수 있다면. 자, 주식은 제가 알려드렸듯이 주식은 절대 돈만 투자하지 않아요. 주식은 절대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시간도 같이 투자를 합니다. 이해하셨죠? 주식은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믿고 참고 기다리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돈도 투자하지만 시간도 투자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려면 한국정보통신이 간다 못 간다가 아니라 월봉 바닥에서 이렇게 높은 종목을 싹 사가지고 여기서 시간 투자라는 게 아니라 KG니스, KG모빌리언스처럼 월봉 바닥권에 예전에 코로나 때만큼 떨어진 해도 너무 많이 떨어진 얘네들을 가지고 그냥 월봉 바닥권에 잘 모아나가면 나중에 애플페이가 오든 말든 알겠으니까 잘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애플페이 관련해서는 이런 친구들을 지금 놓치지 말고 잘 보는 게 중요하고, 자, 에이텍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21선 가격이 13,400원이에요. 여기를 깨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다음 밀렸을 때 5일선 근처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고, 월봉의 위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꿀 가도 괜찮아요. 탄력이 제대로 붙으면 일단 주봉에서 60선을 갈 거예요. 60주선 가격이 17,000원대가 되고 일봉에서 여기죠. 이 정고점 근처가 돼요. 240선 뚫어주는 순간 이렇게 17,000원 정고점은 가는 거기 때문에 상한가가 목표가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보고 지금 시중에 주도로 들어와 있는 게 태조 패풍차인데 사실은 많이 흔들리고 있죠. 조선주도.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매일매일 공부하고 노력하면 사야 될 종목들이 있고, 아침에 알려드렸듯이 항상 신규로 가입하신 VIP 멤버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침 8시 15분에 반드시 참석하셔야지만이 제가 얘기하는 종목들을 아침에 살 수 있고, 이러한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좋은 수익을 거둬주고 있고, 단 제가 얘기한 종목들이 다 올라가진 않아요. 제가 그런 모든 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신라젠 같은 거 좋은 수익 냈지만, 요렇게 롯데정보통신이 자리를 깬다거나 이러면 일단은 저희 손절한다거나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본인분들이 잘 알아서 설정을 하셔야 되고, 대신에 제가 어디서 사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사야 되는지를 알려드렸을 때 아마 손절 라인이 거의 2%, 3%가 안 될 거예요. 손절은 2, 3%로 짧게 2, 3% 짧게 딱딱딱 끊어나가고, 내가 주식으로 수익을 낼 때는 15%, 10%, 20%, 신라젠 같이 50% 이렇게 순간순간 내주면 언제든지 제 계좌가 항상 수익권으로 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라고. 중장기 투자를 해놓은 종목은 그냥 중장기로 잘 모아나가시면 충분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고 나중에 좋은 수익도 줄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 1시 15분, 1시 반에 조금 이게 4시에 오후 실방 하다 보니까 제가 점심에 볼 일이 많아가지고 1시 30분에 골드분들 이상 다 참석 가능해요. 1시 30분부터 골드분들 이상 분들 뵙고 다시 한번 장중 실방 진행하도록 할게요. 장중 실방을 해야지만이 내가 지금 산 종목이 위험한지 아니면지 알 수 있어요. 참 참고로 멤버님들 저 롯데정보통신 비중 줄여놨어요. 일단
일단 롯데정보통신 비중 줄여놨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따 뵐게요.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